자, 일단 내가 지금 영어 등급이 1등급이다. 아니면 최소 2, 3등급은 나온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실게요. 안녕하세요. NSM 에듀의 학습 코치 유이쌤입니다.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데 영어 공부가 너무 막막하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베이스부터 잡아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보자입니다. 사실 요즘에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영유부터 시작해서 영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또 그만큼 시간 투자가 많은 학생들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마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파닉스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하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파닉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 0단어나 문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자괴감이나 실망도 들 테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아예 저런 친구들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서부터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아예 내려놔 버리는 일종의 깊은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누구나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든지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된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현실 입시에선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기적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팩트인데요. 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건 우리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선택지가 없는 교육 환경이나 경제력 등이 원인인데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삼루에서 태어나서 내야 땅볼 하나에 또 영광스러운 홈베이스를 밟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구는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고작 2등급인 우리 대한민국 입시 경쟁과 교육 환경이 솔직히 조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건 너무나도 큰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또 바뀌지 않는 거라면 언제까지 신태한탄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빠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래서 저희 네네스테메듀가 준비했습니다. 예체능 출신 용포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법 시리즈 제1탄. 야, 너도 영어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른 과목도 물론 공부하는데 어렵겠지만 특히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수학은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응용심화, 문제풀이 순서로 로드맵이 되게 심플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도 따로 해야 되고 문법도 따로 해야 되고 독해, 단어, 듣기, 심지어 교재, 부교재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산더미같이 많다 보니 일단 양에 질려서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문법이나 어휘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작정 독해책만 잡고 파려고 하다 보면 당연하게 진도가 안 나갈 테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아예 자연스럽게 책을 놔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영어라는 과목은 단어, 문법, 독해 이 3박자가 골고루 잘 맞아야 진도도 잘 나가면서 공부 재미도 붙고 성적도 나오는 과목인데, 물론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중엔 학습량도 시간도 적절하지만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이유로 방심했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학습량에 비해서 투자되는 시간의 비중이 적다 보니 해야 될 학습 분량을 다 못 끝낸 채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단어, 문법, 독해가 꾸준히 반복되게끔 학습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1 수험생인데 영어가 4등급 이하라면 일단 실전 수험생 입장에선 기본 베이스부터 다시 잡고 들어가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해야 될 다른 과목 공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에 올인하기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플랜이기 때문에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실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듣기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주말에 틈틈이 자주 듣고 귀에 익혀지도록 공부하고, 단어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일매일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고 시간을 측정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수능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특징이 해가 지날수록 단어 고유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단어들의 뜻이 보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예문을 통해 단어의 뜻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보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단어 뜻 이렇게 하나의 단편적인 형태보다는 그 단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중의적인 표현들도 같이 필기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법이나 독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면 문법이나 독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거나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문법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법을 제외하고 과감하게 패스해버리고요. 차라리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독해 스킬을 익히다 보면 답을 찾아내는 요령도 쌓이게 되고,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덜어 있더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답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해야 될 분량이 많은 만큼 처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단어만 무작정 외우거나 기초 문법만 무작정 파는 것보다 차라리 빈출 유형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관련 단어나 문법 위주로 공부하면서 독해 스킬을 익히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면 충분히 지금 내 등급보다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은 벌써 올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네네스미즈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벌써 만족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의 원하는